예전에는 이거는 줘도 안 가져가라고 할 정도로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마스터 BK 치과원장 한재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짜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셨던 임플란트 종류에 대해서 한번 그것이 알고 싶다, 무엇이 좋은 임플란트인지, 어떤 걸 심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플란트를 심은 지 한 17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임플란트를 한 10,000개는 넘게 심어본 것 같아요. 한 몇십 개 이상의 회사의 임플란트 회사 및 그래서 그거를 10년 넘게 데이터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의사의 입장, 환자 입장, 제조사의 입장까지 통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임플란트가 좋은지. 임플란트 마스터. 지금 보이는 사진 있으시죠? 이 사진에 보시면 전 세계 임플란트가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백 개요. 의사들조차도 임플란트 아는 거 이름 대보라고 하면 20-30개밖에 못 될 것 같아요. 수입되는 거 자기가 써본 거 이건 잘 몰라요. 그걸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좋은 임플란트는 존재합니다. 내 지인들은 뭐 오스템을 심었다, 덴티움을 심었다, 또 포인트를 심었다, 뭐를 심었다 하면서 오히려 더 임플란트 선택에 혼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요새는 환자들이 와서 가끔은 그래요. 저 오스템으로 심어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되게 좋아요. 이유가 뭘까요? 궁금하시죠? 탈라면 내가 책임 안 져도 되잖아요. 본인이 오스템 심어달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탈라면 누가 책임질까요? 제가 책임져야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건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꿀팁이죠? 어떤 회사를 선택을 해서 이걸로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의사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별로 싫어하지 않아요. 더 좋아요. 왜? 그거의 책임에서 내가 벗어나니까. 이렇게 도표를 보시면, 자, 여기에 한국 제품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맨날 보셨던 오스템이나 덴티움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없죠. 이거는 전 세계에서 임플란트 사용하는 빈도를 보여준 건데요. 1위가 스트라우만, 2위가 노블바이오케어, 3위가 데스플라이, 4위가 진머 계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몇 프로가 우리나라 임플란트 회사 및 여러 임플란트 회사겠죠. 우리나라의 임플란트가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메인은 아니에요. 오스템 본사나 또는 그 공장들 대부분 부산 쪽에 많이 몰려 있는데요. 얼마 목표로 또는 어떤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조만간에는 이 자료에 한국 오스템이나 다른 회사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바람을 한번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국산 제품들은 어떤 걸 많이 사용하는지가 여러분들 궁금할 거예요. 나만 독특한 거 심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좀 검증된 걸 쓰고 싶어하는 당연할 것 같아요. 그죠? 오스템 임플란트가 압도적이죠. 33%나 돼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됐고, 그리고 광고도 많이 하고 치과 의사들 교육을, 임플란트 교육을 오스템이라는 회사에서 많이 최초로 시작을 했어요. 그럼 치과 의사들이 선호하는 국내 임플란트 회사는 무엇일까?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선호하는 거가 조금씩은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은 다른데요. 둘 중에 하나 치과에서는 오스템 아니면 덴티움을 무조건 사용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는 지금 임플란트가 원래는 오스템이란 이름 전에 스트라우만을 카피해서 시작이 됐어요. 되게 조약했어요. 되게 처음에 카피해서 만들다 보니까 90% 이상은 다 외산만 심었어요, 의사들이. 왜냐하면 국산 임플란트를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임플란트를 수술하면 10개 중에 5개는 페일이 난다든가 염증이 생긴다든가, 그러니까 외산 임플란트가 좋다라는 인식이 그때부터 딱 고정화된 것 같아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임플란트 회사들이 우후죽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서 빛을 본 회사가 오스템, 덴티움, 네오, 여러 회사들이 있죠. 디오. 그 중에서는 또 많은 회사들이 다 치과 의사들이 임플란트 회사를 만들었어요. 치과 의사들이 자기가 해보면서 이럴 거면 내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시작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종류는 왜 많을까요? 이게 특허가 걸려 있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특허가 있으면 그 디자인을 따라할 수가 없어요. 표면은 티타늄 표면을 따라할 수 있지만 이거를 이 디자인을 특허를 걸어놓으면 디자인을 10년 동안 쓸 수가 없잖아요. 다른 디자인의 임플란트들이 막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모든 회사의 모든이라고 하면 거짓말, 한 80%의 임플란트 회사들이 거의 비슷해요. 80-90%의 임플란트 회사들이 디자인, 티타늄 쓰는 것들이 거의 비슷한 걸 써서 결과 차이가 별로 없어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디자인도 달랐고 표면도 약간씩 달랐기 때문에 회사별의 우월성이 좀 있었어요. 외산이 독보적으로 높았고 성공률을 비교해보면 국산은 조금씩 떨어지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임플란트 만약 국산과 외산의 비율이 제가 볼 때는 9:1 정도로 국산 임플란트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퀄리티가 올라갔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거는 줘도 안 가져가라고 할 정도로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혹시 보톡스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하나의 제품의 대명사처럼 돼버렸어요. 보톡스는 그냥 어떤 성분이나 어떤 재료를 얘기하는 게 아닌 상품명이에요, 상품명. 원래는 정확한 명칭은 보툴리늄 톡신
보툴리눔 톡신, 식중독 세균이죠. 지금은 우리나라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도 대부분은 보톡스를 다 거의 대부분 국산을 쓸 거예요. 하지만 외산도 가끔 쓰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갖고 있는 오리지널티가 있으니까. 그것처럼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예요. 그 오리지널티는 외국이 갖고 있어요. 스트라우만이나 아니면 3I가 갖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카피를 한 거죠. 카피를 하는데 벌써 한 20-30년 정도 카피를 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갖고 있지 않은 우리만의 또 그 기술이나 디자인이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지금 외산 임플란트하고 국산 임플란트하고 구조가 많이 비슷해요. 되게 비슷해서 그 회사가 철수를 한다고 해도 그 회사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AS를 받을 수가 있어요. 국산 임플란트 호환되는 요거는 외산, 자 외산, 요거는 국산이어도 두 개 같이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독특한 디자인이면 AS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꽤 많은 회사들이 국내에 들어왔다가 철수하는 회사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저희 환자들 중에서도 뭐 아우디 쪽에서 만든, 지금 독일에서 되게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고 잘 나가는 회사인데도 우리나라에서 만약 철수를 해버리면 AS를 받을 일이 없어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른 회사 일반적인 임플란트 디자인이 있는데 그 디자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회사들.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아나요? 그러면 수술하기 전에 물어보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요거는 혹시 나중에 뭐 회사가 튼튼한지, 뭐 회사가 뭐 듣보잡이라는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호환이 안 되는 임플란트들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이 물어보면 너무 독특한 임플란트는 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만 얘기합니다. 이거는 한번 뭐 하면 빠질 일도 없고 AS 받을 일이 아예 없다, 그런 건 거짓말이거든요. 왜냐면 전 세계 최고의 임플란트도 AS를 받을 일이 있고 부품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임플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들은 어떤 기준으로 임플란트를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많은 의사들한테 제가 물어요. 어떤 기준으로 임플란트를 선택을 합니까? 라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해서 나는 이게 좋아라고 선택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희한하게. 환자들도 임플란트의 가격 대비 괜찮게 해주는 병원을 원하잖아요. 똑같이 의사들도 비슷한 가격이면 더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는 임플란트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의사들은 입장에서 보면 수술이 우선 편해야 돼요. 수술. 그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면 그 임플란트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편리성 하면 어디가 제일 좋으냐면 우리나라 제품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벤츠나 그 현대자동차가 있으면 옵션이나 이런 걸 따져볼 때 편리성은 어디가 더 좋냐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아요. 희한하게 우리나라가 그런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내구성은 두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보철의 다양함이라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여기 임플란트잖아요. 이 보철을 끼울 때 원하는 위치와 방향에 식립하면 제일 좋지만 뼈 위치나 환자 상태에 따라서 원치 않는 부위나 아니면 각도가 틀어져서 심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심길 수도 있고 이렇게 심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심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심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심으려면 똑바로 심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보철이 내가 틀어져서 심었더라고 하더라도 똑바로 이렇게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걸 보철의 편리성이라고 하는데 갈수록 수술의 편리성과 보철의 편의성 두 가지 의사들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좀 더 요약하면 임플란트 시스템은 열심히 공부하고 수십 개를 써보고 이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수련 밟았을 때 또는 자기 교육받은 시스템 또는 페이닥터를 할 때 그 원장님 쓰셨던 거 이런 것들로 시작이 돼요. 왜냐면 수십 개를 자기가 써보고 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의사가 이걸 쓴다고 하니까 이 임플란트 제일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불편한 진실입니다. 치과에 대한 표면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뼈를 만든 세포들이 잘 붙을 수 있도록 그런 게 회사만의 노하우인데요. 이게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별로였어요. 디자인은 똑같은 디자인인데 외산과 국산의 성능률 차이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스크러빙 같이 피부를 깨끗하게 모공까지 제거를 하면 여러 가지 프라이머들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걸 갖다 표면 처리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 게 붓기가 편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표면을 미세하게 뭔가를 깎기도 하고 뭔가를 붙이기도 하면서 그게 기술력이거든요. 국산과 외산 차이가 거기서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환자들이 못 느끼죠. 왜? 뼈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뭘로 느끼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요게 뭐냐? 위에 올라가는 보철. 요걸로 조건다폼을 느끼지 환자분들은 이 안에 있는 걸로 느끼진 않아요. 그래서 환자가 느끼는 거와 의사가 좋다는 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전 세계에서 임플란트가 제일 싼 나라가 우리나라 같아요. 왜냐면 제가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데 가서 강의해보면서 걔네 얼마 받는지 비용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비싸요. 베트남도 우리나라 돈 150만 원 정도 받고 태국도 그 정도 받더라고요. 중국도 뭐 더 비싸고요.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스트라우만이나 진머, 3i 이런 계열들이 금메달인 것. 금메달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살다가 해외에 가서 살 수도 있잖아요. 이민도 가고 뭐도 하고
그랬을 때 AS 받기도 그게 좋아요. 은메달이라고 하면 뭘까요? 누구 뭐 오스템, 덴티움, 뭐 기타 국내 메이저 회사들이겠죠. 10년에서 20년 가까이 이제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많이 올라왔어요. 은메달과 금메달 차이는, 은메달이라고 하면 차로 따지면 뭐쯤 될까요? 뭐 벤츠, BMW 이쯤 되지 않을까요? 포르쉐하고 벤츠하고 뭐 탈래? 그러면 뭐 탈겠어요? 포르쉐. 에르메스하고 루이비통 뭐 살래? 그럼 뭐 사겠어요? 에르메스. 그거는 당연히 기능 차이가 별로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의 끼리 차이는 나겠죠, 그죠? 동메달은 뭐냐면 지금 이제 오스템 덴티움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었기 때문에 그 회사를 또 카피하는 국내 회사가 또 생겼어요. 이제 오스템 덴티움을 카피해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도 충분히 저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게 동메달. 이게 이제 카메라를 잠깐 바꾸는. 동메달은 차로 따지면 현대차가 뭐가 이상한 게 있을까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써요. 문제도 없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의사의 실력과 재료와 궁합이 최고조로 맞을 때 최상의 상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의 실력이 한 8? 7? 제품이 3 이 정도. 의사의 실력이 7. 그 다음에 재료도 중요해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셰프라도 썩은 제품이나 안 좋은 제품으로 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건강하고 좋은 음식 만들기 어렵듯이 좋은 의사의 실력이 같이 결합이 됐을 때 최고로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뭐까지? 기공사까지. 임플란트 마스터. 나 방송 체질인가 봐. 이런 얘기를 하는 의사들은 지금까지 별로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임플란트가 없다. 그것은 임플란트인가 아니면 사기인가. 수원 왕갈비 임플란트. 수원 왕갈비 임플란트. 네, 임플란트에서 갈비 맛이 나요. 개그로 마실 걸 그랬나 봐.